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정치권의 날선 대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오늘은 복잡하면서도 물고 물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일련의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한국당의 대여 공격의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졌다기보다는 독해졌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독해졌다. 예. 당대표 오른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황교안 대표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논란이 되면서 내용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 간에 전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제는 반민특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취지는 2019년 반문특위였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논란의 한가운데 서는 양상이죠. 네, 한국당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또 거세진 원인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그게 커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물론이고 올인하다시피 했던 북핵 문제 해결에 성과가 보이지 않고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남북관계도 주춤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걸었던 중도가 관망세로 돌아선다고 판단한 한국당이 대외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도 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거죠. 야당의 공세가 매서우면 여당인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이나 반민특위 관련 발언이 보수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전체 일반 여론에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얘기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벌써 이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쟁점화시키면서 의혹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KT에 근무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달 4일에 아현동 화재 사건 때문에 KT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화재 사건을 뒷전으로 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황 대표의 자제들이 KT에 입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 특혜가 없었냐, 이런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흘러갈 조짐을 보이자 한국당은 청문회를 좀 회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물고 물리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공세가 터무니없고 정권 실정을 덮기 위한 수책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정부 비난 수위가 장난이 아닌데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이런 것들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구태다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총리나 법무부 장관 시절의 황 대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5.18 망언자 징계 문제, 이게 벌써 한 달 전 상황인데 벌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의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을 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만은, 이제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두 원내대표가 맞재소까지 이제 하는 벌어지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선거구제 개편,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법안,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하고 시간만 끄니까 패스트 트랙에 떼어서 한국당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확 갈리면서 오히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김학의 사건이나 그 장제안 사건,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벌이고 있는 버닝썬 사건, 이런 것을 보면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하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만은 안 그래도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이런 개혁 법안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는데 여러 사건과 사안들이 얽히고 설킨 지금은 더더욱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협조해 줄 가능성은 이제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총선까지 가는 건가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4월, 6월 임시국회만 끝나면은 여름이고 곧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는 큰 쟁점 없이 법안과 예산 빨리 통과시키고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는 이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미 총선 체제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기싸움만 하면서 최소한의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이 이기면은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동력을 얻겠지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2023년 정권 탈환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